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의 샤인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린 이런 팁 플러스 어떤 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 강의 하나 두 개 보는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봤으면 뭔가 이제 좀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제 여러분들께 그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스텝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요 영어 공부법 특강 총 10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한번 목차들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뭐랄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닥 목차를 보여드릴 필요가 없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만 파지 마시고 고루고루 영어라는 것에 여러 영역을 다 하라라는 말씀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 한번 제가 이 커리를 보여드릴 텐데 오늘 세 번째 시간 여기잖아요. 영어 독서 지도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것이 네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독해학습의 골든룰. 조금은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독해학습의 골든룰 같은 경우는 수험생에게 확실하게 타겟을 맞춘 거예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나는 굳이 뭐 지금 시험 볼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은 이 네 번째 강의는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하는 이 영어 독서 지도법 같은 경우는요, 대상이 일반층이에요. 어린 아이부터요, 아이를 둔 부모님 또는 뭐 아이가 없어요, 그냥 일반 성인분 나 영어 잘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지도법이라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이게 누구를 꼭 가리킬 때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혹시 리딩을 통해서 영어를 더 잘하고자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다 이 세 번째 오늘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독해, 리딩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매체가 뭔가요, 여러분? 뭐예요? 원어민 친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이제 보통 원어민 선생님, 학원 가면 이제 선생님 계시고, 요새 학교에도 이제 선생님이랑 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책 아닐까 싶어요. 맞죠? 책은 구입하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일단 구입하면 항상 제가 원하기만 한다면 늘 나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게 책이란 말이죠. book.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reading, 독서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책은 구하기 쉬우니까 그 구하기 쉬운 그 책으로 내가 어떻게 리딩 말고도 말하기, 쓰기, 듣기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건가? 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고 우리 같이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가장 이상적인 독서로 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서 유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좋더라 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꼽는다고 합니다. Reading for pleasure. 이거 뭐 오락적 리딩? 자, 한마디로 읽기를 하는데 읽는 과정이 근데 무엇을 위해서냐면 뭐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에 무슨 구문 분석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pleasure. 뭐예요, 여러분?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 가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가수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수가 속해 있는 그 팝이라는 그 팝송, 그렇죠? 영어 노래 전체가 좋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읽음, 그래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독서가 가장 이상적인 독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크게 이 두 가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정독과 다독.
자, 여러분, 정독은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의 정확한 의미, 이 문장에 쓰인 단어다 다 알아야 돼. 약간 이렇게 읽는 게 정독이고요. 자, 그리고 다독이라는 것은 이거 다자는 이제 마늘 따자를 쓰죠. 한자로 이제 제가 한자를 잘은 모르지만 요거는 압니다. 이렇게 많이 읽는 거. 자, 정독과 다독.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면, 이렇게 둘 다 잡으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정독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예요. 아이가 처음부터 영어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이제 자녀분을 둔 이제 학부모님께서 우리 애가 지금 7살인데 영어 공부를 시켜야지. 꼼꼼하게 읽는 정도. 그래,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해봐. 이렇게 시키신다면 그거는 올바른 독서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한 9세 미만이에요. 그러면 너무 학구적인 정독을 택하지 마시고요. 다독. 그쵸? 많이 읽는 위주로 택하시고요. 만약에 9세, 9세 이상 정도면 물론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달라지긴 하겠죠. 정독과 다독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 아직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독은 몇 문장 정도만 시켜보는, 그렇죠? 정독 10%, 나머지 오히려 90%의 포커스는 많이 읽는 거. 이 아이는 아이가 15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라서 실제로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학교에서도 했어요. 그러면 50대 50으로 그렇게 병행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령별로 독서하는 포인트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독서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독서하면 사실 샤이니, 사실 독서의 방법을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나? 그냥 이렇게 책 읽는 거 읽으면 이게 독서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떤 목적 없는 막무가내 그냥 책만 그림만 보는 이러한 독서는 실제 여러분들의 그 언어 능력 향상,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어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 능력 향상에 그닥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으므로 제가 이제 특히나 정독을 공부할 때 있어서 다독은 이제 여러 권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정독의 방법을 택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밟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저 또한 이렇게 공부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사가 되어서 많은 이제 학습자들을 실제로 가르쳐 본 결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 입증이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자, 총 무려 7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막 이렇게 벌써부터 막 숨 넘어가고 강의를 이렇게 지금 끄고 싶고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는 너무나도 쉬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여기서 5번째, 6번째 단계는요, 책을 읽는 대상에 따라서 스킵을 해도 좋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스텝 1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책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사실 읽기 이전에 이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과정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책이 있어야지 책을 읽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이 있으려면 뭐 하죠? 책을 사죠. 책을 고르죠. 그죠? 사거나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빌려오거나 어쨌든 책을 고르는 과정이 1단계입니다. 봐봐요.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허걱하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책을 고르는 것도 아무 책이나 고르면 안 됩니다. 수많은 학부모들께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책을 많이 읽히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스텝 1부터 실수를 저질러요. 예를 들어 옆집 길동이가 이번에 해리포터 들어간대. 여기 옆집 수미가 이번에 샬롯스 웹 읽는데 이러면서 누가 뭐 읽는다더라 누가 뭐 읽는다더라 이런 거 유명한 책들 뭐 어디 그 제목은 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아이에게도 자 민수야 오늘부터 너는 해리포터를 읽을 거야. 1권부터 시작?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에게 물어보셨어요? 해리포터가 읽고 싶은지? 아이가 혹시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그거는 학부모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먼저 잘못을 하신 거예요.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읽고 싶은 주제. 흥미거리를 맞춘 책을, 흥미를 맞춘 책을 골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영어 동화책 같은 거 이제 뭐 영어 책 전집을 사주셨대요. 무려 50권에 가까운 전집을 사줬는데 애가 사준 지 한 달이 되도록 한 권을 안 읽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샤인 선생님, 정말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얘는 영어랑 담 쌓고 지낼 애일까요? 어떡하지? 영어에 소질이 없는 건가 봐.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분이 맛있는 식사에 이제 저를 비롯한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을 같이 초대하신 적이 있어서 그분 집에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왔죠. 내가 이분 집에 가면 아이 방에 가서 그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을 사준지 한번 보겠다. 갔더니, 세계 여러 나라 있죠. 세계 뭐 이집트, 뭐 예를 들어 네덜란드 뭐 이런 세계 각국에 관한 그런 영어책을 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밌어요. 뭐 그림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애한테 이제 애를 불러서 일로 와봐. 야, 너 이거 책 안 읽었네. 우리 땡땡이는 혹시 어떤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저는 동물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예를 들어 사자의 여러 가지 종류, 코끼리의 여러 가지 종류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런 코끼리도 알고요. 원숭이 이런 원숭이도 알고요. 그때 이제 저는 알았죠. 어머니께서 이건 실수를 하셨구나. 자, 책을 읽고 싶다. 특히나 우리말이 아닌 어느 정도 영어의 언어적 학습 효과를 동반한 독서를 원한다면 반드시 흥미거리, 주제를 맞추자라는 거죠. 어머니께서 자녀분 책을 골라주실 때도 그렇고, 자, 성인이십니까? 학생이십니까? 스스로 애게 맞는 책을 고르시나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보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뭐였다고요? 그렇죠. 팝이었다고요. 음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도 읽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주제가 아예 다르면 그 책은 열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로 선택을 하자. 자, 이게 첫 번째라면, 여러분 주제가 첫 번째라면, 그렇죠? 주제와 흥미가 첫 번째라면 사실은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를 고려해야 될까요? 바로 난이도.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쉬운지. 아이가 ABC도 잘 모릅니다. 겨우 지금 ABCD 뗐습니다. 그런 애한테 CNN, Fox News를 틀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간신히 아이가 apple, 사과, 애플을 발음하기 시작했는데 걔에게 그래, 읽었구나 하면서 해리포터를 손에 쥐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난이도적으로 이상적인 독서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책을 이제 쭉 이렇게 보셨을 때 아는 단어가 그래도 한 70% 정도는 되게끔, 나머지 30% 정도는 이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70%에서 충분히 노력하면,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30%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30% 다 아니더라도 한 10%, 20%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개선 여지가 있는, 발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정도의 책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그래서 책 고르기가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책을 골랐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죠. 책을 읽어야죠. 책을 골랐으니까 읽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책 읽기가 꼼꼼하게 이때부터 읽는 건 아니고 전반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이때부터 막 어머니께서 자, 내가 처음부터 해석해줄게. 이 단어는 이거고, 꼼꼼한 해석 아니고요. 최대한 스스로 얼만큼을 해소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만큼을 소화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책이 얇다면 그 시간에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껍다면 장수를 나누세요. 우리 3장씩 읽자, 2장씩 읽자를 나누셔서 거기까지만 한번 쓱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추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런 정도의 도움은 주실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알면 아이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키워드적인 것만 알려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키워드 정도만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저는 성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키워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어휘 정도만 한두 개쯤만 사전에서 찾으면서 책 읽기 단계를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볼게요. 지금은 그냥 대충 읽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정확하게 정독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 몰랐던 단어 대충 추측하고 갔는데 이제는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맞았네. 내 추측이 맞았네. 또는 틀렸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단계까지는 우리가 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뭐만 연습한 건가요? 그쵸? 읽기 연습만 한 거죠. 지금 눈으로 읽기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도 그쵸? 포괄적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다 아우르는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듣기, 말하기, 쓰기까지 확장하는 연습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바로요. 오디오, 그쵸? 요즘 책은 대다수가 이렇게 음성 파일이나 CD 같은 거 다 제공을 합니다. 그것을 문장 단위로, 그쵸? 문장 단위로 끊어가면서 따라 읽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Hi, how may I help you? 끊어요, 그쵸? Hi,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끊는 겁니다. 계속. Well, I'm looking for swimming suits for my 7-year-old twin daughters. I'm looking for swimming suits for my 7-year-old twin daughters. 이렇게 말했죠. 문장이 조금 길다 싶으면 문장 내에서 의미 단위로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4단계예요. 여기까지도 이런 훈련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5단계, 6단계는 이제 쉐도잉 단계인데 여러분 여기 나오죠? 생략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는 애가 어려요. 아직 이거까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책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책 안 보면서 하는데 자 여러분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쉐도우가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아까 4단계랑 다른 게 4단계는 끊었죠. 문장별로. 끊고 나서 제가 말하고 끊고 나서 제가 말하고 했는데 이거는 끊지 않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부터 가볼게요. Hi, how may I help you? Well, I'm looking for swimming suits for my 7-year-old twin daughters. Okay. This frog printed one and this flower printed one are popular with girls 이런 that 식으로 age.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족족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것이 바로 쉐도잉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한두 개 놓쳐도 여러분들 크게 상관없으니까 계속 가시면 되고요. 자, 쉐도잉을 한 다음에 이제 voice recording 목소리로 한번 녹음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발음을 교정하는 데 좋은 훈련이고요. 둘 다 해도 좋고 하나만 해도 좋고 내가 읽었던 글을 요약하는 것 또한 좋은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 연습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쓰기, 말하기 연습까지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 a pair of pants, 바지 한 벌이라는 것을 내가 배웠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 쓰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I bought a pair of pants today. 또는요, take a shower, 샤워하다 나왔어요. 그러면 I'll take a shower today.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딩 자료,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리딩만 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4가지 영역을 고루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